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2024년형 K9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K9을 이야기할 때는 약간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제가 타면 탈수록 차 정말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좀 따지고 보면 안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4년형으로 새롭게 바뀐 K9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조금 소외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죠. 자, K9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가장 하이엔드에 있는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K9을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같이 비교되는 차가 G80이라고 할 수 있죠. 이 K9을 차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차가 이 K9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G80보다 다 좋은데 K9이 빛을 보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아닌 부분도 있어요. G80,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 그러니까 프리미엄 세단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돼요? 브랜드를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K9은 어때요? 기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한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EV9도 진짜 괜찮았는데 약간은 좀 소외받는 느낌이 있는 거죠. 왜 EV9도 막 한 8천, 9천, 뭐 풀업은 1억 넘어가잖아요. 이 금액을 주고 이걸 왜 사? 이게 브랜드 이미지도 영향이 있는 거죠. 반대로 G8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라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G80이라는 차가 많이 판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K9 과연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중고차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K9 감가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차를 사는 것보다 중고차를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신차 가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G80 깡통이 얼마예요? 한 5,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 옵션 조금 추가하고, 여기에 파퓰러 패키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파퓰러 패키지 좀 집어넣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 조금만 추가하면은 7천만 원 언저리로 훌쩍 올라갑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K9이 7,747만 원이에요. 옵션 들어갈 만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3.8 자연흡기예요. 게다가 배트 셀렉션 1 옵션이랑 프리미엄 팩, 뭐 무슨 VIP 팩, 들어갈 만한 옵션들은 싹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G80 사지 K9을 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 K9의 매력을 아직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부분이긴 하죠. 자, 달라진 부분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K9이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 어쨌든 안 팔리면 좀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바뀌어서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소나타가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산타페라든지 좀 파격적인 변화를 주는데, K9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그렇다 할 소식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자니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분 변경 정도, 아니면 살짝 포인트만 변경을 했습니다. 보통 연식 바뀌면서 막 그릴 디자인 안 바뀌거든요. 근데 K9은 24년형으로 오면서 그릴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원래 기존에는 어땠어요? V자 형태의 그릴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평 형태의 일자로 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로 변경이 됐습니다. 게다가 소재도 바뀌었어요. 원래 기존이 약간 무광 플라스틱 느낌을 해가지고 실버 해가지고 크롬이 아니고 약간 애매한 패턴으로 소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과감하게 크롬을 집어넣었죠. 로고와 함께 크롬이 과감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고급차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릴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차의 느낌을 물씬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라진 부분들, 다크 스퍼터링 휠, 그냥 일명 블랙 휠이라고 하죠. 이 19인치 휠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24년형에 추가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 막 블랙으로 해가지고 포인트 많이 집어넣잖아요. 뭐 G19 블랙, 아니면은 G80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이렇게 막 포인트를 집어넣고, 산타페 역시도 블랙 잉크, 뭐 그랜저도 블랙 잉크 나오는 것처럼 K9도 블랙을 넣었는데, 이런 크롬 몰딩들도 차라리 블랙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은 그릭을 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넣어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이해가 가는 게, 이 K9은요 구매하는 연령층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 블랙보다는 크롬을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안 맞는 느낌도 나기는 하지만, 이거는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이거 다 마음에, 이게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무난한 크롬 몰딩들을 좋아하고, 좀 젊은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블랙 휠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후면부 디자인 한번 볼까요? 후면부의 디자인 보면 어때요? 와,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어? 할 수 있지만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근데 이 K9이 정말 잘 팔렸었던 시기가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고 약간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풀체인지 됐던, 그러니까 요 전 모델 요때 좀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1세대도 뭐 나름 나쁘진 않았긴 했는데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약간 이 안쪽 테일램프의 형상이 조금 너무 좀 화려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테일램프 요 주위를 크롬 몰딩을 이렇게 약간 둘러서 쌌거든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심플하게 바뀌고 중간을 가로지르면서 크롬 라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젊은 소비자분들은 좋아할 만한 요소지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너무 좀 가볍다 라는 평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랬죠? G80보다 K9을 구매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좀 더 높아요. 이게 진짜 사장님들이 많이 사는 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좀 젊어서 그런지 좀 예뻐요. 자, 트렁크 공간 뭐 당연히 넓죠. 이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옛날에 우리가 한 2000년대 한 초반, 뭐 90년대 후반만 해도 플래그십 세단, 뭐 아니면은 국산차 중에 대형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큰 트렁크, 골프백 4개와 볼스터백 4개 다 들어가는 트렁크, 그걸 상상하잖아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차 K9입니다. 물론 드라이버는 빼가지고 약간 그 테트리스를 해야 되긴 하지만 골프백 4개랑 볼스터백 4개가 넉넉하게 들어가요. 레저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골프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웨이크보드가 여기 들어가나? 뭐 그런 어쨌든 뭐 이렇게 큰 짐들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요거 삼각대 있죠. 삼각대 집어넣는 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K9은 확실히 고급 모델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차들은요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을 써?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신경 많이 쓰는 거죠. 우리 삼각대 이거 거치대도 마찬가지고, 이거 설명서 이것도 가죽입니다. K9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프리미엄 차들이나 일명 비싼 차들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카니발도 좀 신경 쓰긴 하는데 뭐 그거 말고 뭐 K4, 뭐 K3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실내 디자인도 변경된 게 있죠. 가죽의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K9, 그러니까 K9 기존 가죽 컬러가 이게 이제 토프 그레이랑 새들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토프 그레이는 여러분들께 예전에 어떤 차가 있었냐면, 카니발도 토프 그레이로 이번에 완전 통일됐잖아요. 근데 K9은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를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요 미스틱 그레이 컬러가 추가됐어요. 근데 이게 24년형으로 들어오면서 추가되게 맞기는 해요. 근데 연초에 요 컬러가 나오기는 했지만 홍보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 컬러는 처음 봅니다. 이 컬러 처음 봐요. 근데 나쁘지 않은 컬러인 것 같아요. 요거랑 미스틱 그레이 말고 또 하나 바뀐 거는 마션 브라운으로 색깔이 또 변경이 됐어요. 이 K9을 보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차의 성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차를 딱 타보면 이 차가 어떤 분들의 특징을, 포인트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요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거 어때요? 우드 트림. 뭐 보면은 뭔가 이게 왜 나이 들어 보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 차를 살 만한 분들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좋아해요. 게다가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시대에는 이런 좀 우드들,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먹혔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이런 너무 좋겠지 했지만 좀 안 먹히는 것도 좀 있죠. 근데 옵션 구성이 7,747만 원. 웬만한 거 들어가 있을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듀얼 모니터가 빠지긴 했지만 이 K9을 타보면 G80보다는 좀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좀 커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웬만한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이런 통합 컨트롤러도 이거 곱차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옵션 추가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통으로 다 빠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C타입 단자.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뒤에는 C타입 단자가 들어가거든요. 내 앞에는 USB 타입이에요. A 타입이 들어가서 요걸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 이렇게 리클라이닝 시트도 이 뒤쪽에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뭐 사실 소재들은 고급스러워요. 뭐 B필러 쪽에 있는 송풍구, 그 다음에 도어 쪽에 있는 이런 마감들, 손에 닿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건 사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차는. 그래서 근데도 이런 손에 닿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아도 이 K9이
좀 G80이나 그랜저나 G90, G90 사이에 끼어가지고 약간 좀 고전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 넣을 수 있을 만한 거는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약간 이 마인드라서 집어넣을 건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없는 것들 이런 거, 이거 거울 이거 이런 거 넣어줘요. 그러니까 플래그십 세단들 이거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참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좀 많이 좀 딸리고,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뭐 기아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기아가 현대보다 판매 수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고급차에서는 고급차를 살 만한 브랜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제네시스 라인업을 따로 럭셔리로 만든 것처럼 기아도 사실 만들려고 했어요. 그 에센시아였나? 아예 제네시스처럼 뭔가 좀 만들자 했었는데 현대에서는 야 제네시스도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데 기아가 갑자기 왜 만들어? 그래서 약간 좀 무마시킨 게 있거든요. 눌러온 게 있어요. 이게 좀 아쉽죠. 물론 이게 에센시아로 나왔으면 저는 조금 애매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네시스가 너무 이제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있는 거죠. 자, K9 실내를 보면 어때요? 약간은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변경을 좀 줄만한 시기가 되기는 했는데 약간 변경이 좀 많이 안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기아에서도 뭔가 좀 변경점도 주고 변화도 가질 텐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요. 요즘에 이런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나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아날로그 시계가 고급차에 들어가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포르쉐도 그 중간에 센터 쪽 있잖아요. 대시보드에 센터 크로노 막 그거 상징으로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것처럼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대시보드 쪽 센터 쪽에 들어가는 이 시계가 고급차를 상징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뭐 디스플레이 하나 커다란 거에다가 5든 버튼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조작하기 힘들고 막 이런 거 아시죠? 근데 K9은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에요. 볼륨 버튼도 다 이 위쪽에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송풍구 버튼들, 열선 통풍구 같은 거, 온도 조절, 열선 핸들 이런 게 다 물리적인 버튼으로 센터 쪽에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저 수납함, 뭐 이게 공간이 좀 좁기는 해요. 요즘에 이 기어가 칼럼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중간 센터 쪽에 수납 공간이 넓어져가지고 공간의 활용도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기아 K9은 어때요? 기어봉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좀 협소한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쓸 때 글자 써지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자, 인식하네요. 뭐야 이거?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네요. 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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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금액의 차이들이 확실히 있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는 보면 얘가 몰딩들이 굉장히 두툼해요. 이런 보호 몰딩들. 여기 막 두툼해가지고 방음이 기가 막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들, 풍절음, 노면 소음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한 차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두꺼우면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G9, G80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툼하다 보니까 문을 닫을 때 잘 안 닫혀요. 세게 닫아야 돼요. 나름 내가 세게 닫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문이 안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무 몰딩이 굉장히 두툼하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두꺼우면 어때요? 플래그십 모델들은 소프트 클로징, 고스트 클로징이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K9은 이게 들어가 있진 않아서 요거는 조금 아쉬운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열리는 센터 콘솔, 그 다음에 이런 트레이도 구분을 해놔가지고 안에가 막 엄청 깊은 건 아닌데 이 트레이가 이 위쪽에 들어가 있어서 좀 동전이라든지 카드들을 이 위쪽에 넣기 좀 수월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여기 C타입 단자가 이 안쪽에 있어요. C타입 단자랑 C거잭이 이렇게 안쪽으로 빠져 있는데 바깥에는 C거잭이랑 A타입, USB 타입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요것도 C타입으로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 차 사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나 C타입보다는 그냥 USB 타입으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봄꽃 인포테인먼트 이런 거 이쁘지 않아요? 이 UI? 이런 감성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런 거 좋은 것 같네요. 자, K9이 이번에 24년형으로 바뀌면서 외관이랑 휠 요게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주행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볼 텐데 주행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는요 연식이 바뀌면 바뀔수록 기존의 오너들이 좀 이야기했었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옵니다. 이 그릴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그냥 외관만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행도 꽤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전에 S클래스 21년식, 제가 21년식이고 23년식, 24년식 탔을 때 주행감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셀 반응부터 브레이크까지 전체적인 느낌이 한결 더 부드러워져요. 자, 그럼 이거는 기아차를 많이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야 현대나 기아나 그냥 껍데기만 다르고 안에 있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주행감이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좀 준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24년형으로 바뀌면서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거는 좀 놀라울 부분이에요. 브레이크의 담력의 느낌, 악셀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이런 부드러움들, 요거는 21년형,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K9과 24년형 K9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만 보면은 굳이 이거 24년형 K9을 사야 돼? 아니 이전 거 중고가 좀 많이 내려간 K9을 사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행감이 다르다. 기아도 바보가 아니다. 단순히 그릴이랑 휠만 바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주행이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굳이 G80보다는 K9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게다가 기아차 최초로 조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요. 운전석은 카니발도 하이브리드나 게다가 운전석엔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근데 K9은 조수석까지도 에르고 모션이 들어가요. 안마 시트나 허리 잡아주는 요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요 시승차 모델이 3.8이에요 3.8 자연흡기. 요즘 나온 차들 보면 어때요? 대부분 다 터보 들어가고 터보에서 막 전동화 되고 막 약간 이러잖아요. 근데 이 차는요 3.8 자연흡기 타면서 느끼는 건 역시 제가 플래그십 많이 타봤잖아요. 생긴 거는 포토타게 생겼는데 플래그십 세단이나 플래그십 모델들은 자연흡기가 진짜 잘 맞네요. K9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3.3 터보보다는, 젊은 소비자분들은 3.3 터보의 그런 좀 파워풀한 주행감을 좀 즐겼으면 좋겠고, 좀 기본적인 느낌을 좀 즐기고 싶다면, 그 다음에 G80과의 차이점을 느끼고 싶다면 오히려 저는 3.8 자연흡기가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3.8 자연흡기 선택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포인트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K9은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운전석 뭐 1열 아니면 2열? 포커스가 다 되어 있는 차가 있거든요. 플래그십 세단이면은 2열에 신경을 많이 좀 쓰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G80은요 운전석과 조수석, 그러니까 실제 오너 드리븐 성향이 강한 차가 G80이에요. K9은 어떤 걸까요? K9은 재미난 게 전체적인 밸런스도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많이 24년형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편해졌는데도 스포티한 성향을 애초에 좀 가지고는 있어요. 그걸 언제 느끼냐면 이 운전했을 때 느껴지는 이 쇼바의 그 감음 반응 속도, 그 다음에 느낌 전달, 그 다음에 핸들링, 그러니까 운전을 했을 때의 반응들, 요게 되게 민첩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스포티한 성향과 운전석에 좀 포커스가 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K9은 운전석보단 뒤에를 더 메인으로 집어넣습니다. 운전의 재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차감의 그런 느낌들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G80과 뭐 비교했을 때는 나름 좀 스포티해가지고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 K9도 가성비 좋고 운전자 좀 위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2열을 타보니까 1열보다 2열이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 탄탄하고 좀 통통 튀는 이 승차감이 2열에서는 묵직하게 약간 좀 눌러주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옵니다. 이런 것들도 이 차의 성향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장님들이 G80은 너무 좀 명해 보이고 G90를 사자니 또 너무 또 눈치 보이고 하는 분들은 K9 사시면 됩니다. 연비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연비 얼마나 찍혀있나 좀 보면 5리터당 5kg, 4kg 찍혀있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24년형 K9의 실물을 타봤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역시 플래그십 모델답게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쉬웠었던 부분들까지 보완을 해서 출시한 게 24년형 K9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24년형 K8을 시승할 때만 해도 좀 더 주고 K9 사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도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K9 타보니까 역시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다운 움직임과 그리고 옵션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바뀐 부분이 얼마 안 차이 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릴이랑 휠만 추가했네, 돈 안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1년식에 나온 K9과 24년형 K9은 완전 다른 차입니다. 그냥 껍데기랑 그냥 구성만 같지 주행감은요 정말 많이 달라요. 이전에 스포티했고 좀 통통 튀는 느낌들이 24년형으로 오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기아도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을 좀 그냥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의도하면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분들은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야, 현대나 기아나 어차피 똑같은 그룹인데 뭐 경쟁을 하겠냐, 그냥 똑같은 차 아니냐. 이렇지만 달라요. 이거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현대랑 기아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약간 현대는 기아를 나 너네는 서자야 이런 느낌이고, 기아는 니네가 뭔데 약간 이렇게 경쟁을 하는, 뭐 선의의 경쟁 구도긴 하죠. 경쟁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의식을 하고 막 변화를 주고 막 이래요. 대표적인 게 K5랑 소나타입니다. 처음에 소나타가 어땠어요? 약간 그래도 편안하면서도 우리 소나타는 중후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패밀리카의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다, 약간 이런 거였고, 기아가 그러니까 야, 소나타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느낌을 줘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K5의 스포티한 느낌을 좀 추가를 한 거예요. 그게 먹혀가지고 K5가 잘 나가니까 현대도 부랴부랴 이번에 나왔던 DH는 어땠어요? 스포티한 느낌 정말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K9도 원래는 제네시스 G80과 차이점을 주기 위해 스포티한 느낌을 좀 많이 추가해놨어요. G90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G80과 G90 사이의 K9이 약간 그 두 차들이 같지 않았던 포인트를 좀 집어넣었던 그런 색깔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먹히니까 아예 G90와 G80이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추가해서 24년형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기아차 매장 가서 K9 한번 타보시면 우파가 왜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거를 직접 타보면 알 수 있어요. 21년식과 24년식이 진짜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그릴도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는데 주행감이 많이 바뀌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형 K9 시승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요 비교 시승기를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겠습니다.